네, 안녕하세요. 이다스터디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금주의 파워 BI 보고서 탑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인기 있는 아기 이름 보고서가 차지했습니다. 간단하고 흥미로운 보고서인데요. 우선 테이블 시각적 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데이터가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1위부터 500위까지의 남자 아기 이름을 시각화를 해둔 보고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버튼들을 만들어서 100위 단위로 데이터를 잘라서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고요. 이 중에서 아기 이름을 하나 클릭을 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지라는 이름을 클릭을 해 보게 되면은 우측에는 해당 이름이 1996년도부터 사용돼 왔던 그 빈도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의 트렌드를 현재 시각화를 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3,939명의 아기들이 요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2007년에는 12위였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개인적으로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눈에 띄는데요. 파워 BI 보고서 사용이 처음이신 사용자분들은 이것들을 클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말풍선을 통해서 클릭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4위에는 동료 찾기 보고서가 차지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활용할 법한 응용 사례이고요. 현재 화면 중앙에는 여러 필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명을 마케팅 부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팀명은 세일즈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직무를 또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용자들의 간단한 기초 통계를 여러 분류들을 기반으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명의 사용자가 해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리셋 버튼이 있어서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가 걸었던 여러 개의 필터를 한 번에 없애주는 그런 부분도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당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 문구가 담긴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를 걸어둔 상태에서 들어가 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세부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메타 데이터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는 전자상거래 매출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차지했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는 데이터 기간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별로도 해당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슬라이서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지역과 그 기간들에 대해서 전체 매출액, 전체 순수익, 그리고 전체 판매 수량 같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 금액 부분은 통합 표시가 함께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별 매출 현황도 볼 수가 있고요. 제품 카테고리별 판매 수량의 비중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클로딩이 지금 63%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구나 라는 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단에는 고객들을 매출 순위로 또 정렬을 해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결제 유형별로도 그 비중을 확인 가능한 차트가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월별 순수익이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눈에 어떤 월에 수익이 났고 어떤 월에는 손실이 났는지 그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제품 하위 카테고리별로 프로핏, 순수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임직원 이탈 현황 분석 보고서입니다. 인사팀에서 활용할 법한 대시보드이고요. 임직원의 이탈 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집계를 해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가 되어 있는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임직원 수, 그리고 이탈한 임직원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이탈률, 임직원 이탈률 볼 수가 있고요. 이탈한 임직원들의 평균 나이 또한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HR이나 R&D 또는 세일즈 이런 부서별로도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게끔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걸 때마다 요 하단에 있는 차트들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트들을 보면은 이탈한 직원들을 전공별로 집계를 내서 그 비중을 시각화를 했고요. 또한 나이 그룹별로도 현재 집계를 내려서 시각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별 직무 만족도 조사 점수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는 급여 기준으로도 집계를 내서 분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근속 연수별로도 그 이탈자들을 집계를 내어서 시각화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는 직무별 이탈자들의 인원수를 또 시각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단에는 남녀 기준으로도 집계를 내서 이탈자들을 시각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했고요. 또 HR 인사팀에서 되게 궁금할 만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뽑아볼 수 있는 유용한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구글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시각화한 보고서입니다. 구글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여러 2차 지표들을 만들어서 시각화를 하고자 할 때 요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좌측에 보면은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데이터가 시각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는 주요 KPI들이 시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기간을 또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날짜의 단위, 월별로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지 아니면은 일별로, 주별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보고자 하는지 그런 점들을 또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주요 지표들, 방문 사용자 수나 세션 수, 바운스 레이트 등등 지표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는 기기별로 접속 비율 볼 수가 있고, 또 좌측 중앙에 있는 요 라인 차트, 선형 차트에서는 주요 KPI들을 선택을 해서 해당 KPI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트렌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형 차트가 현재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요 선형 차트에는 지금 여러 보조선들이 함께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요. 주황색 보조선 같은 경우는 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추세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보조선 같은 경우는 해당 값들의 평균 값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넣어 줌으로써 데이터를 해석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보조선을 넣어 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사용자 관련된 좀 세부 지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방문 사용자 중에 해당 기간에 새롭게 방문한 사용자 수, 그리고 또 재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외의 지표들은 앞서 메인 페이지에서 봤던 지표들과 동일합니다. 네, 요 차트, 선형 차트도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은 사실 중복되는 거고, 굳이 중복되는 정보들을 다시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지표들이 좀 들어갔다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페이지별로 방문자 수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또 시각적 개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설정한 특정 이벤트가 일자별로 발생한 빈도를 또 시각화를 한 차트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요 시각적 개체는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의 파워 BI 탑5 보고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